이번 영상에서는 남자가 정이 떨어지는 여자 행동 알려드릴게요. 정말 아무리 예쁘더라도 이런 행동 하잖아요. 그러면 헤어질 생각 먼저 하는 게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 절대 하지 마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징징거리는 행동. 나랑 데이트 언제 해? 이거는 별론데 왜 이거 시켰어? 나 딴 거 먹고 싶었는데 이거 말고, 이러면서 오빠는 왜 나한테 맨날 나한테 안 물어봐? 왜 오빠 마음대로 해? 그럼 또 물어보면 오빠 내가 좋아하는 거 알잖아, 오빠 마음대로 해, 이러면서 계속 징징징징이 습관인 경우들이 많아요. 오빠 왜 연락 안 돼? 오빠 왜 내 문자 보고 답 안 해? 왜 오늘은 데이트하자는 얘기 안 해? 그래서 계속 징징징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싫다, 이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징징징징이 그냥 대화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서 특히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빙빙빙빙 돌려서 얘기해서 스무고개 하시는 여자분들도 많고, 돌려서 얘기를 해서 상대방을 배려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남자는요, 남자를 배려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 명확하게, 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남자를 배려한 커뮤니케이션인 거죠. 그래서 스무고개 하듯이 오빠는 왜 이래?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징징징징 이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예쁘고 좋고 그리고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왜 그래? 내가 해줄게 막 이러지만,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유지한다면 오래 만나지 못하고 결국 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뻐도 남자가 이별 멘트를 준비하는, 남자가 여자에게 정이 떨어지는 여자 행동 두 번째입니다. 싸우고 나서 삐져서 연락이 두절되는 행동. 사실 이 싸움 공합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싸우고 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어른의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아이처럼 삐져서 대화는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혹은 입을 딱 다물고 대화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본인의 성향이겠지만 사실은 삐져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성인이라면 자기가 화가 났어도 화를 좀 정리를 하고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차분히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화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내가 감정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미안하지만 내가 화가 난 게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내일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 혹은 내가 1시간 뒤에 연락할게, 1시간 뒤에 얘기하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서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남자든 여자든 화가 났을 때 문 쾅 닫고 나가서 연락 두절인 경우 해결이 안 되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나중에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미 다 지금 화 풀렸어, 이제 얘기 그만해, 이러면 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못하고, 그리고 뭐가 원인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 맞춰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아예 못하게 되죠. 사실은 이렇게 대화를 회피하시는 분들도 좋은 관계 맺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화나서 삐져서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그냥 삐져 있고 풀어주기만 기다리고 이러면요, 7살짜리 애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성인의 연애를 하려고 한다면,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화가 나더라도 조금 감정을 정리해서 내가 아까 이것 때문에 화가 났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길 바랬는데 이게 안 돼서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화를 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스킬, 그리고 싸움의 스킬을 우리가 높여야 되는 것 되게 중요하겠죠. 특히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에 지금 내가 화났잖아, 네가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화났잖아, 네가 날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삐진 거야, 이런 식으로 화는 내가 났는데 왜 남 탓을 하면서 너 때문이야 라고 시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분노, 모든 감정은 자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상대방의 문제가 만약에 발견됐다면 대화를 통해서 how to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 이런 행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마다 화가 나, 그래서 I 메시지를 써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삐져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상대방이 풀어주기만 바라고 내가 갑이 되고 상대방이 을이 돼, 상대방이 무조건 내 뜻대로 해야 돼, 이런 태도로 남자를 대하면 처음에는 사랑해서 다 봐줄지 모르겠지만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사람하고 결혼할 생각을 남자들은 하지 않아요. 피곤하거든요. 이렇게 가스라이팅까지 시전한다면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그러니 삐져서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큰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무리 예뻐도 남자가 이별하는, 정말 남자가 정이 떨어진 여자 행동 세 번째가 뭐냐면 비교하는 행동입니다. 아니, 내 친구 남친은 생일 선물 때 명품 가방 사줬다는데 너는 립스틱이 뭐냐? 라든지, 이효리는 좋겠다, 이상순까지 다 이해해주는 남자 만나고 자꾸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도 할 말이 있잖아요. 와, 한고은 남편은 좋겠다, 한고은처럼 예쁜 여자 만나고, 이런 말 할 수 있거든요. 야, 좋겠다, 이효리 돈 되게 잘 벌어오는데 나도 이효리 같은 여자 만났으면 좋겠다. 그럼 나도 이상수처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당하는 걸 좋아하는 남자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요, 비교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SNS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내 친구 남친은 하루에 5번씩 한다는데 자기는 뭐야? 이렇게 투정 부렸더니 남자가 그래, 나도 네 친구라면 하루에 5번 하겠다, 이렇게 대답으로 응수했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여자가 막 울고 난리가 났다고.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하면 나도 상처받으면서 왜 나는 상대방한테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남자분들이 여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비교하는 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이 비교를 통해서 남자의 경쟁심을 자극해서 남자로부터 더 큰 선물을 받는다든지, 혹은 남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여자들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행동 자체가 사실 옳은 행동이 아니에요. 특히 자식을 키울 때도 비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게 습관이고, 그 습관은 단지 남자친구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보다 이게 더 좋은데 나는 왜 이런 대우밖에 못 받아, 이런 행위 자체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것,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남들하고 비교하고, 끊임없이 남들보다 나아야 되고, 끊임없이 남들보다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그 열등감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예뻐도 이별 멘트 준비하는 여자 행동 네 번째는요, 감정 기복이에요. 사실 여자분들 중에서 본인의 감정 조절하지 못하고요, 감정 기복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도 남자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너무 좋아 막 이러다가 점심 때는 이거 별로야, 나 오늘 기분 안 좋은데 왜 그래, 이러면서 좋은 데이트 장소로 가야 된다고 하고, 남자가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기분이 딱 나빠져가지고 이것도 이벤트로 준비했어?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기분 나쁜 티를 낸다거나, 그리고 저녁 때 대해서는 또 질투를 하는 거예요. 즉, 감정 기복, 감정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본인의 불안정함을 상대방한테 계속 끊임없이 알려주는 것. 사실 사람이 만났을 때 기분 좋고 항상 즐겁고, 그리고 마음이 안정적인 여자를 만났을 때 행복을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여자가 오빠 왜 이렇게 해줬어, 나 기분 나빠, 그러다 너무 좋아 이러면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사실 귀여워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이 감정을 드러낸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미숙함의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할 때도 성숙하게 어른의 감정 표현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지, 내가 저 사람한테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화가 났지를 스스로 확인을 하고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깐 화가 났었는데 왜 화가 났는지 생각을 한번 해봤어. 근데 사실 말투가 조금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를 써서 그랬었던 것 같아. 그래서 살짝 기분이 안 좋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단어 말고 이런 단어로 써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대화에 미숙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화를 하지 못하고 삐졌어, 싫어, 화났어, 이게 뭐야 이러면서 짜증내고 화내고, 또 뭔가 풀어주면 좋아했다가 또 삐졌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미숙해 보인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신 분들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 귀여워 보인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남자가 쩔쩔매니까 이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이 40까지 연애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사실 실제로 20대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제 주변에 나이가 40대 중반이 넘었는데도 남자친구가 변호사고 여자분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분이 남자친구만 잡들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을 때 막 좋다고 막 하고 애교 떨고 그러다가 기분이 나빠지면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 이거 왜 이래,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해서 남자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끝은 어떻게 됐을까요? 만나는 거는 만나요. 왜냐면 남자는 여자를 만날 때 잠자리를 해결할 수 있으면 사귀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만나기만 하지 결국은 다른 여자가 생기거나 혹은 그게 질려버리면 결국은 헤어집니다. 결국 이 커플도 헤어졌어요. 이 여자분이 이 남자분을 너무 좋아해서 주변에 뱅뱅 도는데 결국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남자는 돌아오지 않죠. 아무리 그래도 어른의 연애, 어른의 대화를 하면서 연애를 하셔야 혹시라도 헤어지게 되면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거지, 정말 이 남자가 나를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남자가 나를 되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은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사랑을 해도 남자가 아, 헤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먹게 만드는 행동들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